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수시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9월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신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내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실 때 어려운 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원서 지원이 사실 좀 어렵죠.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 첫 번째는 원서 쓰기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는 지원 자격 자체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에서 3학기 이상의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이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들은 또 지원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 전형들, 특히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는 전형일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전에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서를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면접이 제일 남았죠. 자, 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는, 내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는 학부를 결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하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GPA 성적 우수하다 또는 성적이 안 좋다, 그거는 해당 학교에서는 해정이 되는 거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GPA 성적을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 자체도 사실은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또는 학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실험이나 탐구의 활동들도 증빙이 되기도 매우 어렵고, 또 증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요.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보다. 그 이유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우수해서 1단계를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제출한 서류 자체가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면접을 보고, 그러므로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 또는 준비의 정도 또는 학업적인 성취 또는 제출되어진 서류에 대한 진실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합격이 결정이 되어진다. 따라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진행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원서를 쓰신 분들의 이제 고민거리는 바로 뭐냐면 면접이다. 근데 우리가 면접을, 이런 국내 수시 전형의 면접을 준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면접의 일정이라든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원서를 쓸 것이다. 자, 원서 쓸 때 우리가 피하는 거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 두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에서는 대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할 때 제출하던 서류는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죠.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교의 GPA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대체 서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가능한 학교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사실상 GPA, 학생부 대체 서식,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럼 면접을 뭐로 봐? 학생부 대체 서식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면접 일정과 파이널 특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몇 개의 대학들만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학들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천대학교 바람개비라는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전형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하시고, 면접 1단계 발표는 10월 21일,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면접일자는 10월 23일에서 24일 정도가 면접일자예요. 연세대학교 미래의 활동 우수자 전형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고, 10월 25일날 1단계 합격을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은 10월 30일. 서울여대 바로민재 전형이나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또 실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이런 전형과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바람개비 자연계에 있고요.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은 10월 25일 날 1단계 발표가 나고,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대학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외대가 동양어, 서양어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여러 나라에서 공부했으면서 어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이나 동덕여대 동덕 창의인재 리더, 고려대학교 특기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또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광운대학교 광운 천비인재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과학특기자 전형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전형입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상명인재 전형이나 항공대학교, 그쵸, 한국항공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같은 이런 학교들이 주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대학들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에 보여지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시험 이전에 면접 시험을 보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10월 달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늦어도 11월 초에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순차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대학들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시간이 좀 긴 학교들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는 학교들도 있고, 짧은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는 21일날 발표하고 난 다음에 10월 23일, 24일날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는 학교들은 지금 보면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 전형, 이것도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이에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현재 11학년이나 12학년이신 분들, 내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시 전형에서 어떤 전형이 주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인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미래인재 전형이나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형 해외고 졸업자 전형은 11월 22일에 1단계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11월 27일입니다. 건국대학교 KU 전형,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SSG 미래인재 전형이나 인천대학교 자기추천, 숙명여대 숙명인재2의 면접형,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 명지대학교의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 있고요. 경기대학교 KGU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서울여대 플러스 인재,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25일에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은 12월 4일과 5일에 면접을 봅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6개 정도의 원서를 쓰셨으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아마도 그 중에 적어도 5개, 6개 정도가 면접이 있는 전형의 원서를 쓰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냐 하면 하나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공학과에서 기출되어졌었던 문제를 하나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자신이 이 학과에 적합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하는 면접이에요. 서류. 그럼 서류 뭐라 그랬죠? 학생부 대체서식,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면서 세 번째는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소양평가를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까지가 세 개의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생부 대체서식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두 번째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 세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관한 질문이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여섯 번째처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인성이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원 동기와 자신이 이 학과에 적합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와 같이 공통 질문에 해당이 되고요. 개별 질문에 이런 게 있죠. 자기소개서에 2번 문항,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스피커 만들기와 아두이노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또는 5번 문제처럼 학생부 대체서식을 보면 수학 동아리 활동을 적혀 있다고, 수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공통 질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묻고 있겠죠. 결국은 면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 첫 번째,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학생부 대처서식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 세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면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 제출한 서류 외부를 통해서 지원자들 사이에서의 사실 말해 비교 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1단계 통과하고 난 이후에 2단계 면접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또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실성 여부, 또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해야만 선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은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어지냐면 학원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수업은 첫 번째는 주말 특강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학교들의 면접의 유형의 유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한 번씩 준비하면 되는데, 학원에서의 수업은 토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수업이 있고요. 일요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또 면접 준비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보게 되고, 그럼 주중으로 가서 그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 활동이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면접의 대본이나 작성이라든가 실전 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주중에는 준비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에 실제 면접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이다 라고 하면 11월 12일에 1단계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이 11월 27일에 면접을 봅니다. 그럼 학원에서 파이널 수업이 언제 진행이 되냐면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서 4시간씩 해서 3일간 12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1단계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시려면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특히 면접의 중요성이 국내 학생들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크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에서는 면접 수업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한 발에 4명이나 5명 정도의 그룹 수업이 있어요. 그룹 수업, 학원에 직접 오셔서 선생님과 같이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룹 수업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거리가 멀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는 학원에 오셔서 1대1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거리가 머신 분들은 화상으로 줌을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1대1로 준비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입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면접이거든요. 면접이 당락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들은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유형의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학생부 대체 소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준비,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준비, 세 번째는 지원할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전공에 대한 소양평가, 지식을 쌓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인성이나 가치관과 관련해 되어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들이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